안녕하세요. 주식 김선생입니다. 2월 24일 증시가 마감이 됐는데요. 우리 증시 굉장히 강합니다. 오늘 5,969포인트로 끝났고요. 코스피는 2.2%대, 코스닥은 1%대 상승을 보여주며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미국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사실은 별로 안 좋게 출발을 했는데 갑자기 반도체주가 급등을 보여주면서 시장을 다시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강한데요. 왜 이렇게 강하냐? 일단은 반도체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반도체는 파는 거 아니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어요. 예,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팔아야 되는 게 반도체주다. 그러니까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는 팔면 안 돼요. 그러니까 코스피가 지금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요런 구간, 조정이 나오고 반등이 나오고 요런 구간, 이렇게 추세가 꺾이는 요런 구간에서 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구간에서 잠깐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오려고 했었는데 그냥 올라가 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요런 모습이 나오기 전까지는 안 팔면 돼요. 그래서 그게 안 나올 때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우리는 몰라요. 예. 자, 삼성전자가 25만 원이 될 수도 있고 3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SK 하이닉스가 150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꺾이는 시점에 그 가격에 파시면 돼요. 그리고 쉬면 됩니다. 얘네들이 꺾이면 다른 애들 죽는 종목이 좀 많이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파시고 쉬면 돼요. 근데 아직 쉬는 구간을 안 주잖아요. 계속해서 오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반도체주는 계속해서 팔 필요가 없는 거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웬만한 중소형 반도체주보다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낫다. 그냥 요거 그냥 매수를 하시는 게 결과가 훨씬 좋다라는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드렸는데, 지금까지도 그거는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흐름을 봐서는 내일 6천을 찍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참으로 좀 희한한 게 제가 이제 어제 코스닥의 이제 바이오 쪽에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뭔가 확신을 갖고서 얘기를 하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게 이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오늘 아침에 바이오주가 흐름이 괜찮았는데 갑자기 막 2차 전지 올라오고 반도체주 올라가니까 바이오주 죽어버리죠. 예, 그래서 바이오주가 좀 어렵다라는 건데 어찌됐든 1순위는 반도체다. 요거는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이제 100만 원을 가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제 20만 원을 갔는데 여기서 팔아야 되냐 그런 질문들이 계속해서 있고 여러 가지 방송을 보더라도 이제 그런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냥 다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는 이거보다 더 좋은 게 뭐가 있어. 그래서 내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팔았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러 가지 섹터가 있고 종목이 있고 그래요. 그럼 나는 팔았으니까 뭘 사든지 아니면 쉬든지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다른 뭔가에 관심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좋을까요? 현대차 기아가 좋을까요?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더 좋아요. 왜냐면은 현대차 기아는 실적이 안 좋아요. 물론 로봇 때문에 리레이팅 되면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지만은 우리가 기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업황이 괜찮고 돈을 잘 벌고 수급이 괜찮고 이런 종목을 고르면은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예요. 현대차 기아를 우선적으로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 섹터를 다른 쪽으로 이제 가보세요. 은행주를 할 건가요? 은행주 당연히 안 하겠죠. 안 그래도 맨날 매수를 안 한 종목인데 은행주를 왜 해요? 철강주를 할 건가요? 철강주 안 할 거죠. 예.
뭐 화학주 할 거예요? 안 할 거죠. 어. 그럼 뭐 내수주 할 거예요? 내수주 안 하잖아요. 제일 싫어하는 애들이 은행주, 내수주 아닌가요? 그렇다고 뭐 화장품 하실 건가요? 화장품이 제일 좋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봤을 때? 아니잖아요. 바이오가 제일 좋나요? 맨날 다른 종목에 흔들려가지고 올라가면 빠지고 올라가면 빠지는 모습이 자꾸 나오는데 2차 전지가 좋나요? 2차 전지가 돈을 많이 벌어요, 지금?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동일선상에서 봐서 실적이 좋고 앞으로도 좋고 수급도 좋고 지금 이슈도 좋고 그런 종목을 고르게 된다면은 반도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나는 결국 반도체를 살아야 되는데 반도체를 팔았잖아요. 다시 살 거면 뭐하러 파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보유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강세를 이제 보여주는 거는 수급이 지금 기관이 이제 2조 5천억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뭐 일단은 선물을 많이 매수했기 때문에 이제 프로그램으로 들어온 것도 이제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ETF에 이제 많이 들어오는 것도 아마 있을 것으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새 이제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ETF에서 엄청나게 많이 산단 말이에요. 반도체 ETF라던가 뭐 코스피 레버리지라던가 코스피 뭐 아니면 코스닥 150, 코스닥 레버리지 자 이런 거를 정말 많이 사요.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다 이제 그런 거 사고 증권사에서도 그런 식으로 안내를 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퇴직연금 놀리지 말고 그냥 ETF 사라. 그거 뭐 연 이자 2%밖에 안 되는데 그거 못하러 사냐. 반도체 ETF 같은 거 사면은 하루 만에 연 이자 뽑는데 그거 못하러 거기다 썩히냐. 자꾸 ETF로 돌려요. 그래서 안 그래도 새로운 자금이 ETF로 많이 들어오고 연금에서도 이제 퇴직연금이나 이런 쪽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요새 이제 보게 되면은 미국 시장이 부진하잖아요. 그러면은 미국에는 각 나라에 있는 그런 ETF들이 많이 성장이 되어 있고 상장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보시면은 이제 뭐 미국에 있는 이제 ETF 중에 우리나라 게 보면은 EWY라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개가 있어요. 레버리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돈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대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투자자들이 한국에 있는 걸 사고 싶은데 살 방법이 없어요. ETF 외에는.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하는데 이쪽에 뭐 하루에 1조 원씩 들어온대요. 그러면은 이게 이쪽 들어오면은 당연히 우리나라 주식을 막 사겠죠. 그러면은 이 ETF는 지수를 추종을 하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수급이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시가총액이 높은 게 삼성전자, 와이닉스잖아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얘네들이 계속해서 이제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개미뿐만이 아니라 미국, 외국 개미까지 우리나라 ETF를 사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6천까지 올라왔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 더 오를 수 있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 최근에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우리나라에 긍정적으로 보는 데가 노무라인데 지금 보게 되면 노무라가 올해가 아니라 올 상반기에 8천 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8천. 근데 지금 6천이잖아요. 8천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2천에서 8천 가는 건 어려운데 6천에서 8천 가는 거는 금방 올라갑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니까 또 수급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들어오는 거고 또 노무라가 이제 뭐 지수 자체도 저렇게 높였지만은 노무라가 가장 우리나라 그 반도체주에 대해서 제일 좋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걔네 말에 의하자면은 전 세계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기업이 이제 삼성전자가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삼성전자가 312조 원을 이제 번다라고 하는데 312조면은 전 세계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기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더 올라야죠. 지금 삼성전자가 이렇게 많이 올랐어도 지금 뭐 애플이나 엔비디아 뭐 이런 거랑 비교를 하자면은 아직도 뭐 3분의 1 수준 뭐 그 정도예요.
그럼 돈은 더 많이 번다라고 하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더 올라갈 룸이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계속해서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전히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되겠고요. 근데 이제 이게 너무 많이 올라가고 그러니까는 도저히 매수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러면은 뭐 대안이 뭐냐? 사실 뭐 대안이 없습니다. 얘네가 가장 좋으니까 내가 팔지 말라고 작년서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특히 삼성전자가 9만 원이었을 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삼성전자 9만 원이었을 때 이거 진짜 기회다. 여기가 바닥이다.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요거 만약에 장중에라도 좀 크게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은 다 사기는 좀 그렇죠. 예, 일부라도 좀 사서 들고 가야 된다. 자신이 없으면은 ETF로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게 반도체 소부장이겠죠. 그러면은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중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게 뭐 여러 개 있는데, 사실 반도체 소부장 종목 고르는 게 되게 어려워요. 예, 그래서 잘 선택을 하면은 뭐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는데 의외로 안 가는 종목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예, 어려운데,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말씀을 드린 것 중에 반도체 소부장 종목 중에 적어도 실적이 여기에 플러스 나면서 이익이 좀 많이 증가하는 기업들 중심으로 고르라라는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뭐 이런 종목 많이 늘어나고 있죠. 대덕전자도 늘어나고 있죠. 이수페타시스도 늘어나고 있죠. 하나마이크론도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 늘어나는 기업들 위주로 해서 보시면은 이제 그나마 좋다. 예, 그 CMTX도 194%나 늘어났고, 원익 IPS도 늘어났고. 근데 이제 보면 어때요? 늘어나는 기업들 보면 최근에 다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예, 근데 늘어나는데 생각보다 주가가 많이 못 가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라도 해가지고 반도체 쪽을 하셔야 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반도체주들을 계속해서 올라갈 것 같고요. 더군다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더 올라가겠죠. 그 자금이 지금 끝나겠어요? 계속해서 들어오지.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앞으로도 이게 언제 꺾일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이게 얼마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는 일단은 그냥 무조건 들고 간다. 그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 얼마까지 올라갈지는 몰라요. 승부를 보는 겁니다. 예. 굳이 지금 팔 필요가 없어요. 이걸 팔아서 새로 살 만한 종목도 없습니다. 예. 이게 가장 좋은데 뭘 팔아요? 예. 그래서 반도체는 이제 필수이고, 그러면은 그래도 반도체 말고 다른 거 없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른 거 있는데 보시다시피 잘 안 가잖아요. 오늘 아침에 바이오주가 좋았어요. 어제도 분위기 좋았고. 근데 어때요? 반도체주 날아가고 막 이러니까 애들이 막 가다가 다 쭉쭉쭉 빠져버려요. 예, 이런 현상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매매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요새 바이오주가. 예, 그러면은 그나마 최근에 이제 가장 좋았던 게 반도체, 증권, 그리고 또 뭐예요? 보험 뭐 이런 거잖아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반도체주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조금만 오더라도 지금 올라가잖아요. 그쵸? 삼성전자 조종이 와봐야 한 10일선에서 찍고 반등이 나오거나 20일선에서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은 뭐 올해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11선 찍고 올라가거나 아니면 21선 찍고 올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면은 이 이하로 안 빠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증권주들이 최근에 좀 많이 빠지는데 최근에 이제 가장 좋았던 게 반도체하고 증권, 보험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증권주가 가장 좋죠. 그러면은 이제 이들 종목들 중에 아까 전에 이제 보셨잖아요. 하이닉스가 21선까지 빠지고 올라오면은 올라가더라. 그러면은 지금 키움증권이 21선까지 빠졌어요. 미래에셋증권은 좀 애매모호하고 삼성증권은 이제 11선까지 이제 빠졌다가 근처까지 왔고 한국금융지주도 근처까지 왔고 얘는 조금 더 봐야 되겠고 대신증권도 좀 더 봐야 되겠고 그러면은 이들 종목들 중에 이제 기회가 생길 가능성이 이제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눌림을 줬는데 최소 11선을 지지를 하거나 혹은 21선을 지지를 한다라면은 일단은 들어가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키움증권이 이제 가장 뭐 알맞은 그런 종목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강세를 계속해서 이제 보여줬고 지금 보면은 시장이 안 꺾이고 반도체주가 계속 올라간다면은 증권주도 다시 올라간다라고 봐야죠. 예, 그래서 오늘 좀 애매한 자리가 많은데 오늘도 괜찮고 혹여나 내일 만약에 기회를 준다라면은 오늘 밑꼬리를 단 그런 영역 있잖아요. 완전 밑꼬리 영역이다라고 보기보다는 요 밑꼬리보다 약간 위에 그 지점이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구간을 노리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증권주들이 많이 올라서 조정을 받았지만 얘네가 지수가 올라가면은 또 더 많이 빠질 이유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지수가 더 올라 버렸잖아요. 최근에 이틀 동안 빠졌지만.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관심을 가져볼 만한 게 증권주. 예, 이틀 연속 이제 급락이 나왔으니까. 근데 조금만 더 조정이 나왔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랑 같이 봐야 되는 섹터가 전력 쪽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쪽도 여전히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쪽도 좀 관심 있게 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변압기, 전선, 원자력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 섹터가 이제 가장 강한 섹터이기 때문에 요쪽에서만 놓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샀으면은 안 파시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는. 예, 그래서 이쪽 섹터를 샀으면은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쉽게 팔아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제 가져가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미국장에서 저런 ETF 자금이 계속해서 또 들어온다라면은 생각보다 시장이 많이 안 빠질 가능성이 있고 정말 노무라가 얘기한 것처럼 올 상반기 내에 8천을 볼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쪽에서도 자금이 계속해서 들어오는데 외국까지 들어온다라면은 정말 파급력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외국에서 돈이 들어온다라면은 주변 종목 안 사요. 잡주 이런 거 안 삽니다. 코스닥 잘 안 사요. 우리나라 대표 종목만 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시가총액이 높고 뭐 가격이 비싸다라고 해서 이제 막 안 사고 관심 없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 그 수급 자체가 외국인 입장에서 당연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라는 기업도 잘 몰라요. 예. 삼성전자는 그나마 좀 알려졌지만 SK 하이닉스 모르는 외국인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근데 이제 소문이 조금 나기 시작했죠. 마이크론이라는 기업보다 훨씬 더 좋은 기업이고 훨씬 더 저평가받았대. 그런 기업이 한국에 있었는데 SK 하이닉스 이렇게 생각하는 외국인들이 많대니까요. 근데 살 방법이 없잖아요. 그나마 코스피의 ETF를 사면은 지수 기준으로 사면은 그래도
한 40%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들고 간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계속해서 대형주 중심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변 종목이나 이상한 종목, 듣도 보지도 못한 종목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시장에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자 이런 쪽에서만 놀길 바라겠습니다. 뭐 시장이 뭐 계속해서 이제 올라오고 좋은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데 뭐 딱히 뭐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은 없어요. 왜냐면은 계속해서 얘기를 한 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위주로만 그냥 계속해서 보시고 가져가시면 된다. 그게 없는 분들은 증권주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반도체 소부장 종목도 기회가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반도체가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50% 이상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꼭 유지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파시고 나머지 50%로 다른 거 하실 분들은 다른 거 하시고 매매하세요. 반도체는 팔지 마시고. 근데 팔지 말라는 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해당이 되는 거고 소부장은 어느 정도 올랐다 싶으면은 차익 실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고 하신다라면은 뭐 괜찮은 성과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오늘장 고생하셨고 저는 또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